넥소는 전기차에 비해 값도 비싸고 성능은 낮으며 부품 비용도 비싼 상황입니다. 이런 넥소는 얼마나 팔렸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일진하이솔루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일진하이솔루스는 8월 23일 월요일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8월 24일 화요일부터 8월 25일 수요일까지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환불은 2일 뒤인 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상장은 9월 1일 수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와 IBKS 제16 코스펙은 수요 예측 결과와 청약 환불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현재까지는 IBKS 제16 코스펙의 상장이 9월 3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어 동시상장은 아닌 상황이 됩니다. 청약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20%의 주식이 배정되어 있고 일반 청약자에게 25%, 기관 투자자에게 나머지 55%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공모가 상단 34,300원 기준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747억 원입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934억 원이고 기관 투자자에 배정된 주식은 2,055억 원입니다. 전체 공모 규모는 3,737억 원입니다. 최근 진행되는 청약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실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는 직원 수가 많지 않아 1인당 배정 규모가 4억 원이 넘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대출 지원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청약도 우리사주조합의 실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청약은 4곳의 증권사로 진행이 됩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40%의 주식을 배정받았고 현대차증권과 대신증권은 약 10%의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현대차증권이 대신증권보다 2주를 더 배정받은 상황입니다. 증권사별 청약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모두 우대그룹이 됩니다. 우대그룹은 10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희망 공모가 상단인 34,300원 기준 17억 1,500만 원이 됩니다. 청약 규모가 크기에 청약 한도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고 청약 기간 내에 비대면 은행 다이렉트 계좌를 개설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전 미래에셋증권은 다수 계좌 개설 20일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래에셋증권은 20일 내에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은 비대면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은 온라인 등급, 일반 등급, 우대 등급에 따라 청약 주식수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 등급의 경우 27,000주를 청약하실 수 있고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 4억 6,300만 원이 됩니다. 일반 등급은 온라인 등급의 2배, 우대 등급은 일반 등급의 2배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고 청약일 전일까지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일반 그룹의 경우 13,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13,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2,300만 원입니다. 우대 등급은 26,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26,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4억 4,600만 원입니다. 현대차증권은 일반 그룹의 경우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습니다.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도 현대차증권과 동일한 등급과 청약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고 청약일 전일까지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희망 공모가 상단인 34,300원 기준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17만 1,500원입니다. 일진하이솔루스의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는 희망 공모가 상단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조 2,455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은 없고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만이 상장일 매각이 가능합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4%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2,989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이 제외되어야 합니다. 월요일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면 해당 부분 추정하여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의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은 의무 보유 확약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상장된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보다 많거나 적은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의 기존 주주는 최대 주주인 일진다이아몬드와 도레이 첨단 소재밖에 없습니다. 두 주주 모두 상장일로부터 1년 동안 매도가 제한되기에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모 주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구주 매출 후에도 일진하이솔루스의 지분을 59.6%나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진다이아몬드의 구주 매출은 1245.5억 원 규모나 됩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는 전환사채, 우선주, 주식 매수 선택권이 모두 없습니다. 우주 매출만 제외하면 일진 하이솔루스의 유통 물량은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일진 하이솔루스의 매출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의 2021년 반기 매출을 살펴보면 전체 매출의 64.88%가 승용 수소용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의 승용 수소용기는 전량, 현대차, 넥소로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넥소는 현대차가 생산하는 수소 전기차입니다. 일진 하이솔루스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선 수소와 수소 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달달달 외우셨을 표준 주기율표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의 첫 번째 원소는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는 가장 가벼운 원소이면서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이기도 합니다. 우주의 75%가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소를 떠올릴 때는 원자폭탄이나 1937년 5월 6일에 있었던 힌덴부르크 화재 사건과 같이 폭발 위험성이 높은 원소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인식이 매우 많아 수소차에 대한 안전성과 수소 충전소를 도입하는데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넥소와 같은 수소 전기차는 수소 자체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소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전기를 생산할 뿐입니다. 이를 수소를 연료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기에 수소 연료 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만 전지이지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수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 전기를 생산하고 부산물로는 물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없이 물만 생성되기에 매우 친환경적인 것입니다. 수소 전기차를 정리를 해보면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충전합니다. 충전한 수소는 수소 탱크에 보관되게 됩니다. 수소 탱크에 있는 수소를 공급받고 공기 중에 있는 불순물과 미세먼지를 정제하여 깨끗한 산소를 얻게 됩니다. 수소 연료전지 안에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 전기로 모터를 돌려 차가 구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건 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수소전기차는 단점은 없어 보이고 장점만 가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소전기차에는 여러 단점도 존재합니다. 먼저 수소연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너지로 사용되고 있는 연료는 상당히 많습니다. 디젤과 가솔린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1kg당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보면 디젤과 가솔린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소는 디젤과 가솔린에 비해 같은 무게당 낼 수 있는 에너지가 3배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무게가 아니라 부피로 본다면 수소는 가솔린과 디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됩니다. 수소 운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액화 천연가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는 주로 파이프라인이나 전문 수송 선박으로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운송수단을 이용할 때 기체보다는 액체가 부피가 줄어들기에 운송이 매우 편리해집니다. 천연가스의 경우 액체로 바꾸면 부피가 625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선 영하 162도를 유지해야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영하 162도를 유지하면서 액체로 운송하는 것이 625배나 많이 운송할 수 있기에 더 경제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소도 액체로 바꿔 운송하면 매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수소는 액체가 되면 부피는 80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소는 영하 252.87도 이하에서만 액체로 바뀌게 됩니다. 천연가스보다 90도나 가까이 더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 현재 국내에서는 수소를 액화하여 운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액체로 바꾸지 않고 부피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보일의 법칙을 떠올리시면 방법이 보이실 겁니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의 관계입니다. 즉 기체에 압력을 가하면 부피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소는 얼마나 많은 압력으로 비를 줄이고 있을까요? 해수면 0m의 압력을 1바라고 부르고 10m 내려갈 때마다 압력은 1바씩 늘어나게 됩니다. 700바라는 의미는 바닷속 6990m의 압력과 똑같은 셈이 됩니다. 튼튼한 알루미늄에 700바의 압력을 가하면 심하게 찌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700바의 압력은 매우 높은 압력입니다. 높은 압력을 가해야만 밀도가 높아지고 부피가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부피는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현대의 넥소와 도요타의 미라이2는 700바의 압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크기에 최대한 많은 수소를 넣기 위해 높은 압력 상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수소 전기차의 연비는 어떻게 될까요? 현대 산타페의 연료 탱크 용량은 디젤과 가솔린 모두 67리터입니다. 디젤의 경우 한 번 주유로 951.4km를 갈 수 있고 가솔린은 723.6km를 갈 수 있습니다. 넥소의 수소 탱크 용량은 6.33kg이고 부피로는 156.6리터가 됩니다. 한 번 충전으로 609km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소 1kg으로 96.2km가 주행이 가능합니다. 수소차의 연비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수소 충전 비용이 비싸 경유에 비해 조금 저렴한 정도입니다. 수소 경제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를 이용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는 매우 친환경적이지만 수소 생산 방법은 방법에 따라 오히려 환경에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추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천연가스에 고온의 수증기를 이용하면 촉매 화학 반응을 통해 수소와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친환경 연료인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온난화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1kg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10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게 됩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전기분해입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로 생산이 됩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다면 전기분해가 매우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로 다시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차를 이용하는 방법은 그냥 전기차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중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부생입니다. 부생은 정유 화학 공정에서 원래 얻고 싶은 물질을 얻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수소가 생기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정유 산업에서 수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된 수소는 대부분 자체적인 공정에서 소모가 되고 매우 일부만 외부 판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수소차가 많아지면 추출 방법을 통해 수소를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출 방식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고 저장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시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수소를 운반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 여수 등에 몰려있는 수소 생산지에서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 운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생산지 생산 원가보다 운송 비용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수소 충전소에서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 수소를 공급받고 해당 수소가 수소 전기차에 충전되는 데는 매우 복잡한 단계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 충전소에는 많은 설비와 단계가 필요하기에 구축 비용이 약 3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고가인 상황입니다. 수소 충전소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소 충전소는 8월 22일 현재 서울에 4곳이고 전국에 71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완주 충전소를 제외하면 충전기는 주유소에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시간도 제한적이어서 새벽에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고 주말에 운영하지 않는 곳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시간이 제한적인 데는 수소 충전소의 충전은 셀프 충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충전할 수 없고 충전소에 있는 충전원이 충전을 해줘야 합니다. 충전원은 가스 기능사 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운전자는 충전 중에는 차내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의 상황에 따라 충전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양재 수소 충전소의 충전 능력을 2배 이상 키워 올해 3월 1일 재개장을 하였습니다. 시설 개선을 한 양재 수소 충전소의 경우 1시간에 5대를 충전할 수 있고 하루에 70대의 충전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서울에 수소 충전소가 4곳밖에 없는데 충전소마다 충전할 수 있는 대수가 다른 상황입니다. 이렇게 충전소가 제한적이다 보니 몰리는 시간에는 충전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시간은 5분밖에 되지 않지만 전후 준비 과정이 있어 실제로는 충전 시간이 1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전기차에 비해 최대 장점인 빠른 충전 시간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기차도 처음에 이런 일을 겪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는 매우 빠르게 늘어났고 8월 22일 현재 전국에 77,397곳의 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일반 전원으로도 충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연료 전기차는 수소 충전소에서만 수소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의 수소 충전소 현황을 살펴보면 8월 20일 현재 48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캘리포니아주에만 위치하고 있고 LA와 샌프란시스코 근교에만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수소 충전소가 4곳밖에 없습니다. 그중 3곳이 밴쿠버에 몰려 있습니다. 유럽의 수소 충전소 현황을 보면 전부 133곳이 있고 대부분 독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의 수소 충전소 현황을 보면 오스트레일리아에 3곳이 있고 뉴칼레도니아에 1곳이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수소 충전소가 제일 많은 곳은 일본입니다. 현재 164곳에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인구와 국토 크기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보다 나은 상황이라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활성화되어도 어차피 현대차 넥소가 아닌 도요타의 모델만 판매될 것이고 도요타의 수소 연료 전지차에는 일진 하이솔루스의 제품이 아닌 자체 개발한 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넥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소는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입니다. 수소 연료전지의 특성상 이산화탄소는 나오지 않고 물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 연료전지차는 출력이 조금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달릴 일은 없겠지만 최고 속도도 177km입니다. 전기차인 아이오닉 5와 비교해보면 출력이 넥소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드라이빙의 재미를 중요시하시는 분들은 넥소를 선택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넥소와 아이오닉 5는 크기가 비슷하지만 차량의 가격은 꽤 큰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는 구조가 매우 단순합니다. 배터리와 모터만 있으면 되는 매우 간단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 정비가 매우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차는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구조에 수소 탱크,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 수소 연료전지가 추가가 됩니다. 수소 연료전지를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를 냉각하기 위해 대규모의 라지에이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기 중에서 깨끗한 산소를 골라내기 위한 공기 필터 등이 추가되기에 전기차보다 복잡하고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차에 없는 수소 연료 탱크를 알아보면 넥소에는 일진 하이솔루스의 제품이 100%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를 많이 저장하여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늘리기 위해 수소 연료 탱크가 3개가 사용된 상태입니다. 이전 모델이 2개가 사용된 것에 비해 1개가 더 늘어났기에 일진 하이솔루스의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탱크의 타입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고 타입 4가 제일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일진 하이솔루스의 제품이 타입 4의 제품으로 만들어져 현대차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넥소에 위치한 수소 연료 탱크는 뒷좌석 밑에 2개, 트렁크에 1개씩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뒷좌석에 앉으신 분들이 무서워하실 수도 있지만 넥소에 납품되는 일진 하이솔루스의 수소 연료 탱크는 화재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및 유사시에 수소를 빠르게 방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넥소에 불을 질러 안전한지를 테스트도 진행하였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는 2023년에 출시되는 넥소의 후속 모델에도 수소 연료 탱크를 전량 공급하기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가 현대차에 납품하는 연료 탱크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현대차 부품 사이트에서 가격을 확인해보면 탱크 하나의 가격은 개당 487만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넥소에는 3개가 장착되어 있기에 탱크 가격만 1461만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수소 연료 탱크의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 최대 사용한대는 15년이고 충전 횟수로는 4,000회가 넘으면 사용이 금지된 것입니다. 유럽에 판매되고 있는 도요타의 미라이를 보면 2029년 11월 이후에는 주유를 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넥소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15년 후에는 값비싼 연료 탱크를 교체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소 연료전지차의 핵심 부품인 수소 연료전지 스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스택의 수명은 15만에서 20만 킬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10년 또는 16만 킬로를 보증하고 있지만 이후 연료전지 스택의 수명이 다한다면 해당 부품을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료전지 스택의 가격은 무려 3,927만 원입니다. 보증이 끝난다거나 운전자의 가실로 스택에 문제가 생기면 교체하기보다 새로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넥소는 전기차에 비해 값도 비싸고 성능은 낮으며 부품 비용도 비싼 상황입니다. 이런 넥소는 얼마나 팔렸을까요? 2021년 7월까지 누적 판매 대수는 15,613대입니다. 특히 2021년 4월에는 1,265대가 팔리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넥소의 판매량이 생각보다 늘어나는 이유는 보조금 때문입니다. 보조금으로 인해 실제 구매 가격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보조금을 비교하면 수소 연료 전지차는 3,350만원에서 4,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전기차가 약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매우 큰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 가격은 제일 비싼 넥소이지만 보조금을 반영하면 구매 가격은 2,515만원에서 3,515만원이 됩니다. 아이오닉 5는 보조금을 반영해도 구매 가격이 3,779만원이 됩니다. 거의 7천만원에 달했던 넥소가 소나타보다 싼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4월 5일 판매량이 높았던 이유는 이렇게 공격적인 보조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넥소를 구매하면 개별 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50% 할인, 고속도로 50% 할인, 혼잡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만 보조금으로 인해 낮아진 차량 가격이 매우 큰 매력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2019년과 2020년에 수소 연료전지차 판매 현황을 보면 현대차가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점유율은 올라갔지만 전체 시장의 크기는 2020년 오히려 줄어든 상황입니다. 2020년 1년 동안 수소 연료 전지차는 9,500대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토요타가 출시한 모델이 노후화됐고 코로나로 인해 미국 공장이 가동 중단된 영향도 있습니다. 연료전지차의 승용차 시장 전망을 보면 전기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연료전지 차량은 매우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시장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라 혼다는 올해 수소 전기차의 생산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걸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BMW는 X5 모델의 수소 연료전지 모델을 만들어 내년 소량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혼다는 포기했지만 BMW가 새로운 모델로 찾아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대차가 2019년, 2020년에 판매한 넥소 판매량의 거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입니다. 일진 하이솔루스의 매출 내역을 보면 넥소의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일진 하이솔루스의 수소 연료 탱크 매출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일진 하이솔루스의 현재 상황은 정부 보조금 정책에 따라 넥소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8월 2차 보조금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이 이어진다면 아직 인프라는 갖춰지지 않았지만 넥소의 판매량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조금 정책에 따라 판매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소 인프라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발표된 우리나라의 수소 정책에 따르면 수소차는 2022년까지 6만 7천 대를 달성하고 수소 충전소는 312곳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내수 6만 7천 대를 달성하려면 남은 1년 4개월 동안 5.2만 대가 팔려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매월 3,250대를 팔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게 한 달에 1,265대인데 그보다 3배 가까이 매월 팔려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10월 발표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을 보면 올해까지 서울의 13곳, 수도권의 53곳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지금이 2021년 8월인데 서울엔 4곳의 수소 충전소밖에 없습니다. 해당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의 수소 충전소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에 이어 세 번째로 수소 충전소가 많은 것입니다. 중국은 수소차 보급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재정부가 지방정부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에 따라 수소차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실상은 2019년보다 생산과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은 세계 최대 수준이고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는 기존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이 있으나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의 물량이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공모 규모가 크기에 상장일 유통 물량이 공모 물량만으로도 작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 사주가 실권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겠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현대차 수소 전기차인 넥소의 수소 연료 탱크 납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 승용차는 자동차의 성능, 주요 부품의 수명 및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전기차에 비해 큰 매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공격적인 보조금으로 인해 판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 갖춰지지 않은 수소 충전소 인프라를 갖추는데도 많은 비용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지급에 따라 넥소의 판매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미지수지만 아직까지 강력한 보조금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는 승용차보다 버스와 트럭 같은 상용차의 미래를 더 밝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중국의 수소 인프라가 매우 좋은 상황이므로 현대차로 검증받은 일진 하이솔루스의 수소연료 탱크가 중국에 수출이 된다면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는 현재 매출 및 수익보다 친환경으로 추구되고 있는 수소 경제에 따른 매출이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가 강한 상황입니다. 각국의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 여진이 있지만 수소 경제의 미래는 당분간 밝은 상황입니다. 월요일 발표되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최종 비교 검토하시고 청약 규모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해당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를 해주시는 고마운 구독자님들, 댓글을 통해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봐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